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까지 이들 모두와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주된 원인이 어떤 사람의 본성과 행동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더욱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본성 못되고 치졸한 사람의 5가지 특징을 통해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날 한 청취자가 보내온 사연입니다. 지수라는 이름의 여성은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낸 친구인 미연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난 후 미연은 조심스레 지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연은 사정이 급하다며 곧 갚겠다고 약속했고 지수는 아무 의심 없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미연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점점 변했고 연락도 뜸해지더니 결국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지수는 미연의 행동에 실망했고 오랫동안 자신이 속았다는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사연에서 지수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깨지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큰 아픔을 남긴 것입니다. 이처럼 본성 못되고 치졸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신뢰를 배신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았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런 사람의 5가지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찾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신뢰를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감정은 어땠나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을 들으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성 못되고 치졸한 사람의 특징 중 1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남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종종 타인의 호의를 고맙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도움을 받는 순간에도 감사를 표현하기는커녕 마치 그것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라도 되는 듯 행동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도움을 이용해 또 다른 요구를 하며 상대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민영이라는 이름의 청취자가 보내온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영은 직장에서 항상 동료들에게 친절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동료들을 도와주는 것이 팀워크를 강화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친절을 마음껏 이용하는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민영이 매번 도와주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한 번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영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조금이라도 늦게 처리할 때마다 불평을 늘어놓으며 민영을 몰아붙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료의 태도를 이해하려 했던 민영도 점차 지쳐갔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에 맞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동료의 행동은 민영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본성 못되고 치졸한 사람은 남의 선의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선의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채우면서도 감사나 책임감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을 소진시키고 결국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선의를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베풀 것인지를 스스로 정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싶어도 그 친절이 반복적으로 당연시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순간 멈추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친절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사람 말입니다. 그때의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 사람에게 내 선의를 계속 베풀 필요가 있는가?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본성 못되고 치졸한 사람은 이와 반대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타인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진의 사연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진은 오랜 친구인 미영과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열심히 준비했지만 어느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영이 맡았던 자료 준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수진은 미영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오히려 그 책임을 수진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검토했잖아. 왜 오류를 못 잡았어? 이 한마디는 수진을 깊이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함께 책임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미영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후로 수진은 미영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영의 태도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본성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 아니라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에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비슷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본성 못되고 치졸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본성 못되고 치졸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며 타인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데 소홀하며 주변 사람들을 단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이런 자기중심적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지훈은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료 정민과 함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키워나갔지만 정민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정민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지훈과의 상의 없이 혼자서 판단하고 실행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더 성공하려면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잖아. 그의 이런 태도는 지훈에게 큰 불만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지훈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그래라는 말로 지훈을 무시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사업의 수익 분배 문제에서 터졌습니다. 정민은 회사의 성과를 혼자 독차지하려 했고 지훈의 기여를 축소시키며 공정한 분배를 외면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이 말은 지훈의 마음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지훈은 정민과의 동업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정민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사업뿐 아니라 그들의 오랜 우정을 망쳤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자기중심적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을 기꺼이 희생시키며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점 더 악화시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자신의 의견이나 기여가 무시당하거나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더 돌아보세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신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돕는 관계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본성 못되고 치졸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감추려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성 못되고 치졸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이를 감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매너 있는 척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계산된 이익을 추구합니다. 혜진의 사례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혜진은 새로운 직장에서 겉으로는 매우 사려 깊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상사 민경을 만났습니다. 민경은 항상 팀원들에게 미소를 띠며 친근하게 대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은 민경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은 팀원들끼리의 사소한 갈등을 교묘하게 부추기며 자신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한 번은 팀 프로젝트에 실수가 발생했을 때 민경은 책임을 지는 대신 나는 다들 믿고 맡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라며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상부 보고에서도 자신의 이름만을 내세우며 성과를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혜진은 점차 민경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팀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일 뿐이었고 그 뒤에는 자신의 실속만을 챙기려는 이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민경을 비판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과정과 민경의 지시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고 증거를 남기며 자신의 책임과 기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례는 본성 못되고 치졸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신을 감추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행동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진정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그들의 겉모습에만 속지 않고 행동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것과 속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의 겉모습에 속아 신뢰를 줬다가 실망했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번에는 이들이 관계를 왜곡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성 못되고 치졸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바로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과 신뢰를 이용하며 결국 모든 관계를 왜곡시키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때로는 자존감마저 손상되기도 합니다. 윤미의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윤미는 오랜 친구인 수진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깊은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수진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항상 더 많은 양보를 하고 배려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 윤미에게 큰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윤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저축을 털어 수진에게 빌려주었고 수진은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수진은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윤미가 이를 언급할 때마다 친구 사이에 그런 걸로 따지는 건 너무하지 않아라며 윤미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윤미는 점점 수진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감정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윤미를 이용하며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윤미의 선의를 철저히 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본성 못되고 치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자신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물질적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준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이런 사람들의 본성을 빨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들의 행동이 반복되면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때 자신의 감정과 신뢰를 함부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책임을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윤미처럼 명확한 증거를 남기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며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윤미처럼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맺음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성 못되고 치졸한 사람과의 관계를 끝맺음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집요하게 이용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따라서 관계를 정리하려면 단호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윤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미는 오랜 시간 동안 수진과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진이 또다시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을 때 윤미는 단호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항상 내가 주고 너는 받는 쪽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 수진은 처음에는 윤미의 반응에 놀라 분노를 표출하며 윤미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친구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굴 수 있니? 윤미는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해. 하지만 너는 나를 이용했어.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돌볼 때라고 생각해. 윤미의 이런 태도는 수진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윤미는 더 이상 수진의 감정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미가 따랐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을 차분히 다스리고 상대방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윤미는 수진이 비난할 때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며 감정적 대응을 피했습니다. 둘째, 관계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윤미는 수진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솔직히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관계를 정리한 후에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미는 수진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오랜 시간 억눌렸던 자신의 감정을 치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은 슬프지만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믿는 것은 자신을 상처받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을 이용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결국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